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디바 메이예요. 반말 컨셉인데 갑자기 존댓말해서 놀라셨죠? 네, 아무래도 언니 오빠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인사는 좀 정중하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영상 클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메이크업이랑 사건 소개 또 해드릴게요. 사진 속 여성은 33살의 사라 에버라드야. 런던에 살면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 완전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지. 근데 지난 2021년 3월 3일 날, 엄청 최근이지? 사라가 회사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돼. 밥 다 먹고 웃고 떠들다 보니까 저녁 9시가 됐어. 사라가 집에 가야겠다면서 나서는데 친구 집은 런던 남부에 있는 클래펌이라는 곳이었거든. 근데 사라가 여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브릭스턴 힐에서 살고 있었어. 걸어서 한 50분 정도? 영국 런던은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돼 있잖아. 그걸 이용했어도 됐는데 그게 좀 애매했어. 왜냐면 버스 타면 중간에 환승도 하고 그래서 40분이나 걸리는 거야. 그럴 바엔 그냥 걸어가자 한 거지. 사실 가는 길이 주택가 쪽이기도 하고 밤에 별로 어둡지도 않고 딱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친구 집 올 때도 그 길로 걸어왔었거든. 그렇게 돌아오던 길에 사라는 심심하니까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갔어. 자기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엄청 먹어서 배불러. 공원 쪽을 지나면서 한 14분 정도 통화했고 그때가 밤 9시 28분이었어. 그리고 사라는 포인더스 도로를 따라서 계속 걸었지. 이 모습은 CCTV에 다 남아있었어. 그리고 밤 11시. 이젠 사라가 집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지. 근데 이상해. 보통 사라는 집에 도착하면 남자친구나 친구들한테 도착했다가 꼭 문자를 보내거든? 근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 남자친구 전화도 안 받고. 피곤해서 도착하자마자 잠들었나?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내일 연락하지 하고 넘어갔어. 다음 날인 3월 4일. 그날 아침 사라는 아주 중요한 고객과 미팅이 아침에 예정되어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보니까 출근을 아예 안 했더라고. 이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급하게 사라의 아파트로 갔어. 아무리 벨을 눌러도 몇 번을 전화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 결국 남자친구는 사라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돼. 런던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어. 친구 2일 만인 3월 6일엔 사라의 얼굴이 붙은 전단지가 런던 전역에 뿌려졌고 또 7일엔 BBC랑 여러 언론 매체에서 사라를 찾는다면서 실종 영상을 공개해. 여기서 실종 영상은 사라가 집에 가던 길에 마지막으로 찍혔던 그 CCTV야. 되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지? 금사빠 많이 본 사람들은 알 텐데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실종되면 단순 가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수사도 느려지고 가족들은 애타고. 근데 영국도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적이 별로 없었대. 사라의 경우는 좀 특별했던 거야. 왜 그런지 그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해줄게. 어쨌든 다시 수색으로 돌아와서 경찰은 혹시나 사라가 살해당해서 이미 어딘가에 유기당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었어. 그래서 사라가 가려고 했던 길 근처 공터랑 또 숲, 호수까지 싹 수색을 해. 그 와중에 아주 다행인 게 있었어. 실종 방송을 보고 저 그 사람 봤어요 라면서 제보가 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경찰은 이 중에 신빙성 있는 내용들을 다 추려냈거든. 자, 이제 그 증언들을 가지고 사라의 행적을 추적해보자. 사건 당일 3월 3일 밤 9시 30분이었어. 아까 남자친구랑 전화 끊고 딱 2분 후지? 한 부부가 차를 타고 포인더스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이때 사라랑 어떤 남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딱 목격해. 이게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거든. 왜냐하면 부부 눈에 그 남자가 경찰처럼 느껴졌던 거야. 뭐라 신문하고 그 다음엔 사라한테 수갑까지 채우는 거. 그리고 자기 차에 태워서 그냥 사라져버렸어. 이게 5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거든. 근데 이걸 보고 있던 부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 경찰이 혼자 있었다는 거야. 보통 경찰은 2명이서 같이 다니잖아.
근데 또 혼자 체포까지 하는 게 기억에 남았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기는 했었는데 또 이 남자가 경찰복을 입고 있던 거.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돼. 그럼 혹시 이때 차량 정보를 보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누가 그걸 기억해내진 못했어. 블랙박스에 남았으면 딱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영국은 한국하고 좀 다르대. 블랙박스를 설치해두면 그걸 도난당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설치도 하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또 다른 해결책이 있었어. 부부 차에만 블랙박스가 없는 거지 다른 차엔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 주차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길 지나갔던 차들을 다 수소문해서 블랙박스를 애타게 찾았거든? 대박. 나왔어. 당시 사라랑 경찰복 남자가 있었던 그곳 근처에 버스 한 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 카메라에 모든 상황이 다 녹화되어 있었던 거. 보니까 차 종류는 흰색 벅스홀이었고 또 차량 번호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경찰이 바로 조회했지. 근데 이 차량은 렌트카였어. 심지어 런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켄트라는 곳의 도버 지역에서 빌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빌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겠지? 서류상 차를 빌린 사람은 켄트의 경찰관이었던 웨인 쿠젠스야. 진짜 경찰이더라고. 일단 런던 경찰은 웨인 쿠젠스의 집을 급습했고 그 사람을 체포하는데 성공해. 지금 이 영상이 체포됐을 때 경찰이 찍어준 바디캠 영상이거든? 경찰이 쿠젠스한테 사라 사진 보여주면서 이 여자 아냐고 질문하지? 그니까 이 남자가 전혀 망설임도 없이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더라. 확실해요? 경찰이 계속 추궁했지. 그니까 그제서야 포기했는지 쿠젠스는 그래요, 내가 납치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돼.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히는 거. 쿠젠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동유럽 갱단한테 큰 빚을 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대. 근데 그 갱단이 빚을 없애줄 테니까 여자 한 명만 납치해오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길에서 마주친 사라를 납치해서 그 갱단한테 넘겼는데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 거라고 그러더라. 근데 동유럽 갱단하면 딱 뭐가 연상되냐면 영화 테이큰 맞지? 걔네가 막 젊은 여자들 납치해서 막 윤락가에 팔고 성노예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아직도 암암리에 성행 중인 거지. 쿠젠스 증언은 사라가 이 갱단한테 잡혀갔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일까? 일단 가족들은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사라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었어. 그런데 쿠젠스가 체포된 지 단 하루가 지난 3월 10일 호주우드라는 곳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돼. 이미 새까맣게 불에 탄 상태라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틀이나 걸렸거든. 그런데 쿠젠스가 체포된 지 단 하루가 지난 3월 10일 호주드라는 곳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돼. 이미 새까맣게 불에 탄 상태라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틀이나 걸렸거든. 그렇게 그 결과는 12일 날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신은 사라 에버라드였어.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야. 누가 죽인 걸까? 동유럽 갱단? 근데 얘네들은 여자 팔아야 되잖아. 굳이 납치해서 불태운 게 말이 안 돼.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모든 건 쿠젠스의 거짓말이었어. 이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사라 에버라드 납치 살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 범인 쿠젠스는 납치 사건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어. 일단 한적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자기가 살던 도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런던으로 한 달 동안 여행까지 가. 거기서 장소도 찾고 또 도주할 경로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동료 증언 들어보니까 쿠젠스는 런던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그러니까 납치를 계획할 목적으로만 런던 여행을 한 거야. 시간은 3월 1일. 사건 발생 2일 전이었어.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서 일단 차를 예약해둬.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카펫 프로텍터를 구매해. 카펫 프로텍터가 뭐냐면 영국 집에는 보통 카펫 깔대가 많아. 그래서 카펫에 얼룩이나 또 오염이 묻지 않게 하려고 깔아두는 그런 얇은 필름인데 쿠젠스가 이걸 왜 샀을까? 렌터카에다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어. 범인이 사전에 뭘 샀는지에 따라서 이게 계획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알지? 3월 3일 사건 당일이야. 쿠젠스 경찰이잖아. 그날 일을 다 끝내고 총을 반납하지 않은 채로 퇴근했어. 그리고 바로 렌트카 회사로 가서 예약해둔 차를 받았지. 런던에 도착했고 미리 받은 포인더스 도로에서 그 렌트카를 타고 어슬렁거렸어. 그러다 마침 밤길을 혼자 걸어가던 사라를 발견한 거야. 지금 이건 사라가 저쪽 멀리서 걷고 있는 CCTV 장면인데 바로 이 뒤에서 뒤쫓고 있는 쿠젠스의 차량이 발견돼. 이거 보이지? 당시 경찰복 입고 있었잖아. 그래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사라를 멈춰 세웠어. 그러고는 사라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해버린 거야. 당시가 2021년 3월이라 영국은 정말 코로나 규제가 심했던 상황인 건 맞아. 게다가 쿠젠스가 영장까지 보여주니까 사라는 당황하면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사라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순순히 쿠젠스 차량에 올라타. 이때가 언제였냐면 남자친구랑 통화를 끝내고 6분이 지난 9시 34분이야. 이후 쿠젠스의 차는 경찰서로 향한 게 당연히 아니었어. 지가 살던 켄트 도버로 향해. 사라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길에서 갑자기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2시간 동안이나 이 차에 있었던 거야. 켄트에 도착한 건 밤 11시 30분이었어. 쿠젠스가 렌트카에서 자기 차로 사라를 옮겨 태웠고 이번에도 미리 받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어. 그리고 거기서 사라를 범했고 이후 벨트로 목 졸라서 살해한 거야. CCTV 기록을 보면 다음날 새벽 2시 30분쯤에 쿠젠스 차가 찍혀 있었거든. 추정해보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사라가 변을 당한 걸로 짐작할 수가 있어. 근데 범인이 살해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알아? 아주 태연하게 카페에 가더니 타르트랑 핫초코를 시켜서 마시더라. 그리고 여유롭게 렌트카 반납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더니 강에다가 사라의 핸드폰을 던져버리지. 이게 끝이 아니야. 3월 5일 아침 11시에 쿠젠스는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구입하더라. 그리고는 숲에 가서 사라의 시신 일부랑 또 사라 소지품들을 냉장고에 넣고 태워버린 거. 근데 전자제품을 태우니까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났겠어. 그래서 그 근처 지나가던 한 주민이 무슨 불꽃이 튀면서 뭐가 타고 있는 걸 목격하기도 했대. 범죄를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였지. 이후에 쿠젠스는 다시 차를 몰고 지네 동네 도버로 가. 그리고 샵에서 커다란 녹색 쓰레기 봉투를 2개나 샀지. 여기다가 나머지 시신 일부를 넣고 인근 연못에 유기하게 돼. 근데 더 황당한 게 남아있다. 3월 7일,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한 지 2일 만에 태연하게도 자기 아내랑 2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우드로 여행을 떠나. 거기가 바로 사라를 살해하고 유기한 바로 그 장소잖아.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가족들 앞에선 다정한 척 하면서 혹시 증거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염탐하러 갔던 건 아닐까?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쿠젠스는 자기 범행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보다 목격자도 많았고 심지어 CCTV에 떡하니 모든 게 다 찍혀 있었고 처음에 체포됐을 때 자기가 납치한 건 맞는데 살인은 아니라고 깽단이 그랬을 거라는 거지.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자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야. 뻔뻔하게 4개월 동안이나 계속 우기다가 결국 7월이 돼서야 살인을 모두 인정하게 돼. 이후 영국 법정은 아주 빠르게 그를 재판에 세웠어. 그리고 대법원은 쿠젠한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지. 그때 판결했던 대법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쿠젠스가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게 말이 돼? 당시 영국에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한창 경찰이 코로나 방역으로 좀 너무 심하게 잡는다면서 마찰이 있었을 때였거든. 그래서 더욱더 영국 전역에 분노가 들끓었어. 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젠더 갈등 이슈도 극에 달했지. 런던뿐만이 아니라 영국 곳곳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했나 봐. 근데 또 여기에 기름을 부는 사건까지 있었어.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그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게 알려지면서 정말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지. 심지어 경찰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사라가 좀 어리숙해서 그 체포 과정을 잘 알지 못해서 납치된 거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 이러는데 뭐라는 거야 진짜? 범죄 원인이 밤늦게 돌아다녀서는 아니잖아. 이러니까 젠더 갈등이 더 심해졌던 거야. 또 어떤 정치인은 차라리 남성들의 통금 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해서 밤거리 여성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건 또 뭔 소리야. 이 사람들 대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근데 사라 에버라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었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백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혜택이 있었다는 주장이야. 실제로 영국에서는 매년 약 18만 명이 실종되는데 사라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은 없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1년 전에 21살의 여성 블레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거든. 근데 익사였다는 거 외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담당 경찰은 그냥 설명하기 힘든 하지만 수상한 죽음이라고만 발표한 거. 근데 수상하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냥 자살처럼 몰아간 거지. 근데 사라와 달리 블레싱은 그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어.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거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집중을 받지 못한 걸까? 또 경찰이 늦장 대응해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내가 사진 자료를 찾는데 그 사라에 비해서 블레싱은 남은 사진조차도 얼마 없더라고. 그것마저 너무 속상했어. 만약 흑인이 아니라 동양인이었어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을까? 어쨌든 사라 사건 이후 블레싱 사건에도 재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어. 그래서 2022년 5월에 시작됐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지. 담당 경찰은 여전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는 말만 하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야. 정의로운 경찰인 척. 사실은 악마 같은 범인의 충격이었고 또 사라가 결국 사망한 채 발견돼서 그것도 너무 안타까웠어. 또 그게 백인 여성이라 수사가 빨리 될 수 있었다는 것도 뭐 세상이 이따위냐 싶더라고. 어쩌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이 전부 핑크빛이 아니라는 걸 잘 말해주고 있는 거겠지. 오늘은 여기까지야. 난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스토리로 찾아볼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